여러분, 전세 시장에 꼼수 인상이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금을 워낙 많이 때려놓으니까 집주인도 세금을 감당하지 못해서 지금 세입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임대차 보호 3법이 지금 가동되고 있잖아요. 임대차 보호 3법이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계약갱신 청구권제라든가 전월세 신고제라든가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가동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지금 전세를 계약을 할 때 4년 계약을 하는 거죠. 2년에다 2년 더 플러스 하는데 전월세 상한제가 있으니까 5% 이상 정액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런 일이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전세 연장을 하는데 계약갱신 청구권제를 쓰겠다는 거야. 그러면 써라. 썼어. 그랬더니 5% 인상하는 거는 당연하고요. 문제는 관리비를 엄청나게 인상하는 거예요. 50%까지 인상하는 거예요. 50%까지. 지금까지 10만 원 받던 관리비가 15만 원이 되고 20만 원 받던 관리비가 3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와, 세금을 여기다 전가하는 겁니다. 세금을. 그런데 문제는요. 이 관리비를 올려받아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전월세 상한제에도 이게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관리비라는 자체가 가게를 운영하는 비용이잖아요. 관리하는 비용이잖아요. 유지하는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는 뭐 전월세 5%에 포함이 안 되고요. 게다가 이거 전월세 신고제 있죠. 신고제도 안 해도 돼요. 신고도 안 해도 돼. 신고도 안 해도 돼. 그러니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관리비를 50%, 100% 올리는 경우가 지금 허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허다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금이 엄청 올라갔기 때문에 세입자들도 집주인들도 어쩔 수 없다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야, 월세 올라가는 거 보세요. 월세가 올 9월에 이게 올라간 거라고 봐야 됩니까? 지금까지 월세라는 게 0.0이면 뭐 미미한 수준으로 올랐다 말았다 이런 수준이에요. 문재인 정부 와서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지금 2020년 들어와서는 난리도 아니게 오르잖아요. 난리도 아니게. 이 월세 가격에는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관리비까지 여기 포함시키면 더 많이 오른다는 거예요. 더 많이. 게다가 말입니다. 이게 왜 원룸 있잖아요. 원룸 이런 데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 원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사회 초년병들이에요. 아니면 대학생들이에요. 이들이 지금 월세로 사실 원룸에 살고 있는데 이 원룸에는요, 임대인들이 꼼수로 쭉쭉쭉 올리니까 아이고 죽겠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사회 초년병에다가 대학생들 뭘 모르잖아요. 그냥 아이고 내야 되는가 보다 하고 낼 수밖에 없는,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올려줄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부담이 더 많이 되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옵니다. 이제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가구 주택이잖아. 주택. 월세라는 게 방이 한 개씩 있는 거예요. 그죠? 원룸이. 근데 이게 가구수로 들어가면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세금이 폭증하는 거예요. 세금이 폭증하니까 뭐 공시지가가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말입니다. 공시지가가. 그러니 이렇게 안 하고는 못 빼긴다. 반면에 월세 사는 사람들은 해도 너무한다. 해도 왜 이렇게 관리비를 많이 올리냐. 아니 심지어는요, 세탁기 그거 설치해놨거든. 원룸에. 그거 비용 내라. 냉장고 설치해놨거든. 빌트인으로. 그거 비용 내라.
심지어는요 변기 사용료로 내라고 하면 변기 사용료도. 나는 집만 임대한 거지 이렇게 나머지는 임대한 게 아니다. 이거 다 사용료 내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렇게 되면 거기에 사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장은 가게 주인이 집 주인이 원망스럽죠. 올리니까. 근데 집 주인은 또 세금이 많이 올랐으니까 어쩔 수 없다. 결국 말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많이 올리는 바람에 싸움을 붙인 거예요. 싸움. 집주인과 세입자의 싸움을 붙인 거죠. 이게 월세만 이렇게 폭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도 계속 폭등하는 중이에요. 지금이 여러분 이사철도 아니에요. 한겨울입니다. 한겨울인데도 전세 올라가는 거 보세요. 0.30이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서울에도 0.14예요. 전세가 멈출 것 같지가 않아. 세종 같은 경우는 1.88입니다. 1.88. 이 한겨울에 전세 누가 간다고 말입니다. 근데 지금 전세 수요가 그만큼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그도 그럴 것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세값이 폭등해서 서울에 못 살아. 그래서 전세 난민이 돼서 여기저기 지금 떠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전세값이 오르면 매매 가격도 오르잖아요. 그래서 더 못 사는 사람들은 힘들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회는 평등하게 제공이 되고요.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온 천지에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경제 속에서는요. 이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이 저는 없다. 경제에서는 없다. 이렇게 저는 보여요. 모든 게 불평등하고요.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